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세 번째 시간 43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대상자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를 볼까요? 예, 아니오 등으로 짧게 대답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한다. 언어장애가 있을 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언어장애입니다. 44번 다음 중 언어장애 대상자와의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최대한 천천히 말한다. 2번이에요. 45번 뇌가 졸도 중인 뇌졸중으로 듣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 중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집중력 장애,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거고요. 뇌졸중으로 듣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말을 어눌하게 잘 못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소음이 있는 곳은 피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고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리고 대상자의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입니다. 46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네모 박스를 보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것은 이해력 장애 대상자죠. 그래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 이해력 장애입니다. 47번 다음 중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해력이 장애가 있으면 실물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3번 실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48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중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거 판단력 장애 대상자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반말은 사용하지 않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한다. 우리 대상자에게 반말하면 안 되죠. 3번 비언어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로 옳습니다. 3번이에요. 49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네모 박스를 보시면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대화한다. 집중력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환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5번은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50번 다음 중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이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면서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하도록 한다. 51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익숙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하도록 한다. 52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알려준다, 인식시킨다. 이것은 진압력 장애, 분별력 장애, 오리엔테이션 능력 장애죠. 그래서 진압력이라는 것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때를 구분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진압력 장애가 있다, 분별력 장애가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분들은 시간, 장소, 사람, 날짜를 자주 알려주는 게 좋아요. 어르신 밥 먹지요가 아니라 개똥이님 아침 8시에요. 아침 드시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때를 알려주는 언어 좋습니다. 53번에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장소, 날짜를 자주 알려주도록 한다. 밥 먹지요가 아니라 12시에요. 점심 드시죠? 2시에요. 산책 가실까요? 이렇게 때를 알려주도록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름을 불러주셔야 합니다. 2번이에요. 54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중 개선해야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4번 질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준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죠.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4번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모든 물건에 이름표를 붙여놓는 게 좋고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이해를 돕도록 한다도 좋습니다. 55번 다음 중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대상자들의 여가 활동으로 적당한 것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양 등급을 받으셨겠죠? 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은 잘 걷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5개 중에서 걷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찾으세요. 5번 퍼즐놀이죠. 56번에 맞벌이 자녀를 위해 손자와 놀아주는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은 가족 중심 활동이죠. 3번 가족 중심 활동입니다. 57번에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행이라는 것은 걷는 거예요. 잘 걷지 못하는 분이니까 이 5개 중에서 걸음을 걷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다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죠. 그리고 자기계발이라고 했어요. 자기계발은 뭔가 배우는 것을 말해요. 그림 그리기가 이 5개 중에서 가장 적합하네요. 다리를 쓰지 않고 그림 그리는 걸 배우니까요. 58번에 대상자에게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계절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여가 활동은 신진대사 햇빛을 보니까 비타민 D가 생기고 피부에 끄급함은 사라져서 곰팡이균도 덜 생기겠죠. 그래서 신진대사도 촉진이 되고 계절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여가 활동은 산책이죠. 59번에 은퇴 후 친목회 회원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는 노인 부부의 여가 활동 유형은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저도 이런 삶을 꿈꾸고 있답니다. 4번에 사교오락 활동이죠. 60번에 다음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여가 활동 유형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근처 약수터로 산책하러 가실래요? 대상자, 그럴까? 요즘 답답했었는데 잘 됐네. 자, 운동 활동으로 체조와 가벼운 산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산책을 선택했죠? 운동에 들어가네요. 운동활동. 61번 대상자가 주말 농장에 가서 상추씨를 뿌리고 왔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가활동은 소일거리예요. 소일활동.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소시적에는 농사를 정말 많이 지었는데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니 할 수가 없네. 이랬을 때 요양보호사가 그러면 여기 앞에 화단에다가 상추씨를 좀 뿌려볼까요? 라고 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무엇을 하자고 했냐? 정답은 소일활동입니다. 62번 다음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내가 오래전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싶었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요양보호사, 아 그러세요. 근처 복지관으로 판소리 배우러 가실래요? 뭔가 배워요. 배우는 것은 자기계발입니다. 자기계발, 자아실현. 4번 자기계발 활동이에요.
우리가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조무사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계발입니다. 자아실현하시는 거죠. 63번에 다음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하는 여가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정년 퇴임하고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네. 하루가 너무 길어. 요양보호사 서예교실 다녀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교실이죠. 뭔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우는 것은 자기계발이죠. 자기계발, 자아실현. 3번이에요. 자기계발 활동. 64번 다음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내가 뜨개질만 잘 뜰 수 있으면 손녀딸에게 원피스 떠주고 싶은데 요양보호사, 그럼 뜨개방에 가서 배워서 떠주시면 돼요. 배운다가 들어있으면 자기계발 활동입니다. 65번에 다음 중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별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전시회를 가서 보는 것은 사교오락 활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3번 사교오락 활동, 전시회에 참여하는 거죠. 66번 시설 대상자의 여가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쓰지 않고 손을 쓰는 것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3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그림 퍼즐을 하게 한다. 적당하네요. 67번 노인의 여가활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이죠. 어렵지 않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렇죠. 어려우면 오래 지속할 수 없고요. 재미가 없으면 또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선별해서 적절한 여가활동을 돕는다면 치매 예방과 정서적, 신체적 증진에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